지난 시간까지 6편 공야장 했었고요. 지난 5장 공야장하고 6장 옥야는 이제 일반 공자 제자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인물들 평론하면서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7편 수리편은 집주에서는 이 성인이, 그러니까 공자겠죠. 공자의 자기의 겸손함, 공자의 겸허하게 하는 것, 겸허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 내지는 그 용모와 행사하는 것에 대한 실제를 많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7편 수리편 들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제7편 수리는 제1편 하기의 주해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잘 설명했다는 거겠죠. 아울러 앞 6편에 담긴 내용을 더욱 풀이하면서 학문의 도리를 보다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리란 서술, 기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왈, 수리부작, 신이호고, 절비어, 아노팽.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수리부작, 여기서 술자는 집주에서는 전구라고 그래가지고 옛것을 전한다, 전술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전술하되 부작, 다시 짓지 않는다, 즉 창작하지 않고, 신이호고, 옛것을 믿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절비어아노팽, 여기서 절자는 이제 훔칠 절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절도 훔친다 할 때 절도라는 이 절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몰래 사사로이 내지는 속으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비하면 이제 속으로 비교한다는 거겠죠. 노팽, 노팽에 나를 견주어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팽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노는 노자, 팽은 팽조라는 사람인데 팽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노팽, 팽전이라는 사람 자체가 노팽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팽을 팽전으로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자와 팽전에게 견주어 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공자가 아주 겸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여기서 나는 옛 전통 문화를 배워 전하기는 하되 창작하지는 않는다, 수리부작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수리일까요? 바로 지난 것을 개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자에 개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이어 미래를 개척하는 것으로 전통 문화를 보존하며 알고 있는 것은 후대에 이어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셈이며 자기가 창작을 하지 않고 의견을 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가 시설을 정리하고 예학을 확장하고 역경개사전을 짓고 춘추를 저술하는 등 육경문화를 정리한 것은 단지 옛사람을 개성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옛 전통 문화를 믿고 좋아한다, 신이호고라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고정을 거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첫 역사문헌이자 상서라고도 불리는 서경은 제1편이 묘전으로 시작되는데, 설마 요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화문화는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황제로부터 요에 이르는 기간의 역사는 1000여 년이나 됩니다. 하화문화 5000년은 황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황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우리들의 옛날 주장대로라면 역사는 12만 년이나 된 것입니다. 이전 역사 12만 년이 뒤에 나이가 좀 많아져
양학당에 들어가자 5천년 문화로 변해버렸으니 훗날 다시 3천년으로 변해버릴지 어찌알겠습니까? 양학이라고 그러면 서양 문화겠죠. 서양 학문에서는 이제 뭐 확실히 증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옛날 문헌이 없거나 제대로 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역사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2만 년이 5천 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나중에는 단지 1천여 년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당시 시설을 간추리면서 왜 상세에서 요 이전의 것은 빼버렸을까요? 요 이전의 것은 문헌이 부족하여 감히 경솔하게 단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여기서 자신의 학문 태도는 옛 전통 문화를 믿고 좋아한다. 시인이 호고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 8자를 보고 나서 오늘날 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불술하여 창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청고의 문장을 온통 베끼는 것이어서 얼마나 잘 베꼈느냐 못 베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글을 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왈이라고 덧붙여 이 말이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표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적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옛날 사람에겐 무성권이고 뭐고 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를 지을 경우 옛사람과 같은 식구를 하나 지었다면 그 아래에 착구라고 쓰거나 누구누구의 식구를 빌림, 차 누구누구인 구라고 써서 밝혔습니다. 그 출처를 밝혔다는 이야기겠죠. 문장을 쓰면서 공자나 소동파 등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써서 밝혀놓지 않으면 틀림없이 선생님이나 가장으로부터 너희 녀석 어찌 된 거냐 부도덕하구나 하고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작은 남의 것을 표절하여 남의 것의 인용임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온통 도둑인시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 자신도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내 책 한 권이 이미 3번이나 도둑인쇄되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출판사를 격려하며 내 책을 도둑인쇄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 뒷면에다 수정하기 위해 판권을 잠시 보류함이라는 글을 한 줄 넣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장래에 내 저작에 의해 밥 먹고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저작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구태여 보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 논문 한 편을 써서 심사해달라고 내게 보내왔습니다. 내가 논문을 펼쳐 잠깐 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내가 다 읽지 못하고 다른 학생에게 건네주면서 내 대신 읽어보고 의견을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논문을 보고 나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온통 선생님 글입니다고 했습니다. 대조해보니 과연 한 글자도 안 틀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불술입니다. 또 있지요. 옛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윗사람을 범해 혼란을 일으키기 좋아합니다. 특히 항일전쟁 이전의 어떤 학인들은 지금 말하지만 정말 죽어마땅합니다. 훗날 우리들의 사상은 한때 그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일본인들을 따라서 말하기를 요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며 중국인들이 꾸며낸 것이다. 요는 향로로서 고대의 향로이고 수는 촛대이다. 우도 사람이 아니라 파충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고의로 우리들을 모욕한 것인데
우리 학자들도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사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국 문화를 평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옛날부터 뭐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던 사관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던 학자들을 식민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화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모두들 옛것을 의심하여 함부로 전통을 내동댕이 치고 옛사람의 경험을 내버리고 그들의 학문을 경시한 나머지 이 모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옛 전통 문화를 믿고 좋아한다. 신이 호고는 공자의 말은 곧 역사와 인생의 경험을 보존해가는 것으로 공자는 이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지녔는데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겸허하게 말하기를 속으로 나를 노자와 팽전에게 견주어 본다. 절비어 노팽이라고 했습니다. 노팽은 노자와 팽조를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팽조는 이름이 팽전인데 고대 사료에 의하면 그는 80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요임금 시대의 사람인데요. 팽전이라고 하면 이 요임금이 병이 들었을 때 꽁으로 탕을 해서 올리고 그 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팽성이라는 곳에 이제 봉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팽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성을 팽시로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팽시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800년을 나와 있는데 800년 동안 장수했다고 하고요. 뭐 양생술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뭐 도가의 성부죠. 뭐 노자도 이 사람의 후예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았는지의 여부는 잠시 묻지 않기로 하고 아무튼 중국 전통 문화 중에는 팽전이라고 하는 오래 산 노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공자의 말은 나는 뭐 별로 대단한 게 없고 노자와 팽전을 본받고 싶을 뿐이다. 이 두 사람은 다 전통 문화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부작, 신이 호고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유머로 말하면서 나는 별로 훌륭한 게 없다. 그저 골동품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골동품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품이죠. 그래서 뭐 자기는 옛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공자는 학문하는 태도와 교육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인생의 취향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왈, 무기지지, 하기불연, 회인불권, 하유어아제.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기지지. 여기서 지자는 안식자인데 여기서는 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지지 하면은 묵묵히 배우면서 기억한다. 기억하고 하기불연, 배움에 싫어할 염자죠.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움에 실정 내지 않으면 회인불권, 가르칠 회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불권, 권태롭게 느낀다, 게으르다, 내지는 뭐 지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남을 가르침에 지치지 않으니 하유어아제,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 외에 이 세 가지 빼면은 내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집주에서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내한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공자가 자기 겸손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해근 선생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묵묵히 배우면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문은 지식에 의존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지자는 고대의 기록할 지자죠. 우리 잡지할 때 이 지자를 씁니다. 여기 기억할 기자죠. 그리고 뜻지와 통용되었습니다. 무기지지는 곧 이런 뜻입니다. 학문을 하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마음에 다른 일을 두어서는 안 되며 밖으로 나타내려고 애써서는 더욱 안 된다. 묵묵히 마음에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자는 또 배움에 실증내지 않는다. 학이불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장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서 얼른 생각하기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면 공자의 학문 수양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평범함으로서 평범함에 편안히 머물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인부지불원이라는 말의 확장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어떤 것 하나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시간을 들여 한동안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실증내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배우면서 실증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붓글시석이나 태극권 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재미가 있지만 계속 연마하여 많이 진보했을 무렵이면 자기가 쓴 글자가 볼수록 싫어져 거의 보고 싶지 않게 되어버리고 태극권도 잘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바로 고비로서 진보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대다수는 이런 상황에서 실증을 내고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은 확실히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하다가 끝까지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는 것도 좀 하다 보면 실증이 나가지고 안 하게 되고 오늘 외국어 한 가지 올해 외국어를 하나 배워보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 많게는 한 달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끝까지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는다. 회인불건이라는 말은 학문을 가르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역시 쉬운 문장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맹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이 한 가지 즐거움이다 라고 했지만 만일 천하의 둔재를 얻어 교육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 괴로움일 것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때로는 정말 어렵고 실증나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 거의 새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자는 종교인의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호랑이를 먹여주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학문을 어떻게 해서든 상대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학문을 이루게 되면 오히려 천고에 전해서는 안 되는 비결이라도 되는 듯 혼자 품고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이 세 마디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천해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후세에 사표가 될 사람들은 공자의 이 말을 격언으로 삼아 학문에 실증날 때가 오면 이 말을 상기하여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고 즉시 분발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어서 이 세 가지 외에 내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유어 아제라고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공자가 한 말을 구어체로 풀이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게는 학문이라고 할 것이 없다. 다만 어느 곳에서나 유의하여 묵묵히 학습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또 학문을 익히는데 실적 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데도 실적 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세 가지야말로 진정한 학문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편을 제1편 학위의 확대 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학문과 위정의 도리가 나옵니다. 공자는 당시 시대 기풍의 쇠퇴를 대단히 우려했습니다. 이른바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가 근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을 봅시다. 자왈, 덕지불수, 학지불강, 문이불능사, 불선불능계, 시오우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지불수, 덕을 닦지 않고 학지불강, 여기서 강자는 익힐 강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익히지 아니하고 배운 것을 학문을 익히지 않고 문이불능사, 의를 듣고 불능사, 사는 옮길 사자입니다. 뭐 우리 이사하다 할 때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의를 듣고 옮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옮긴다는 것은 행동으로 실제로 옮긴다는 거겠죠. 의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불선불능계, 선하지 않은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시오우야,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여기서 공자는 당시 천하를 근심하고 국가를 근심하며 민족을 근심하고 문화의 쇠퇴와 변란을 근심하는 심정을 충분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자는 시대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사람들은 인품, 덕성의 수양을 중시하지 않고 그저 눈앞의 현실만 말하며 진정한 학문을 익히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비록 보급되었지만 사람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책을 사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듯이 당시에도 꼭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출판되고 있는 책들은 모두 바지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책들로서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버스 안에 앉아 만지작거리는 책이 되어버렸으며 만지작거려 낡아지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책을 읽을 때 되풀이하여 외우고 그 내용을 신중히 생각하고 뜻을 밝혀보려고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책을 외우는 것은 외운 것을 자기의 학문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시험 응시용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사상들을 우연히 개발하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읽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책을 보는 것이어서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며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꼭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신의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고치지 못할까요? 시대 풍조가 그러하고 외부 환경에 압력이 있는 데다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심을 못한다는 거겠죠. 뭐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 결심이 굳다면 고칠 수가 있겠죠. 공자는 여기서 자신이 근심하는 4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품, 덕성을 수양하지 않는 것, 진정한 학문을 익히지 않는 것,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를 듣고서도 능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 착하지 못한 점을 알면서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 덕지불수, 학지불감, 무니불능사, 불성불능계.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나 또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있는 공통적인 병폐입니다. 특히 세상이 잘못되어가고 시국이 어지러울 때면 어떤 국가 사회에나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단락의 말을 통해 공자의 진실한 심정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그를 숙세주의자, 즉 구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세라고 하면은 제세 내지는 구세하고 같은 뜻입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뜻인데요. 숙세주의라고 하면은 세상은 이제 사람들의 노력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게 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 민족,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해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있고 용기만 있다면 국가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서 역사상 이미 여러 차례 나라를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구하고 튼튼한 문화가 있어서 나라는 망하더라도 문화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의 문화의 뿌리를 파내어 끊어버리면 만급이 지나도 국가민족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공자의 탄식도 인문문화가 소멸되었을 때 초래될 결과에 대한 근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 문화가 망한 뒤 비록 형태는 존재할지라도 이미 뿌리가 흔들려 버린 상태라면 돌이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이 국가를 세운 문화정신은 후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문화는 보기에는 공허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한 국가민족 역사의 명맥입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국가 정치를 말하지 않고 인문문화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민족 역사의 핵심입니다. 국가 천하의 모든 일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두 단락과 이 단락에서는 공자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며 남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과 학문하는 요점을 설명했는데, 다음에는 학생들이 공자를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 나온 공자의 말들을 통해 우리는 공자가 늘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100년 36,000일 근심 아니면 병중에 있네. 100년 36,000일 부재수중적 병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근심이 아니면 병고 속에 살아야 하니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수명을 6, 70세로 보고, 여기서 67세로 되어 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6, 70세로 가요. 수명을 6, 70세로 보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5세 이전은 철이 없으니 계산에 넣을 수 없고, 마지막 15년은 노쇠가 심하여 눈은 잘 안 보이고 귀는 잘 안 들리니 또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중간 3, 40년도 절반은 잠을 자는 시간이니 또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남은 세월은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속에서 새끼 밥 먹고 대소변 보는데 많은 시간을 써버리니 진실로는 고작 몇 년을 사는데 불과합니다. 이 몇 년 동안이라도 진정으로 즐거우면 그래도 괜찮은데 걱정이 아니면 병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장부를 결산해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그 값이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만일 집안일, 나랏일, 온 천하의 일 등 일마다 관심을 가진다면 거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공자를 예로 들면
보이는 것으로는 나라 걱정, 집안 걱정, 천하 걱정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인품 덕성을 수양하지 않는 것, 진정한 학문을 익히지 않는 것,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를 듣고서도 능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 착하지 못한 점을 알면서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상관하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공자의 일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이러하다면 소위 성인이란 걱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사람일 뿐입니다. 잠깐, 그러면 그러한 공자가 우환의 일생 중에서 일상생활은 어떻게 영위해 나갔을까요? 다음을 봅시다. 자지연거, 신신여야, 요요여야. 자지연거, 공자께서는 연거라고 하면은 이제 평소에 편안하게 거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가하게 집에 앉아 있는 것, 집에 있는 것. 그래서 평소 집에서 지내실 때 신신여야. 신신은 이제 집주에서는 신신을 기용서야라고 해가지고 요건 얼굴이겠죠. 숫자는 표세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져 있다는. 그래서 뭐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렇지가 않고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요요가 나오는데요. 요요는 이제 기색 유야라고 그래가지고 편안할 유자, 기뻐할 유자인데요. 그래서 얼굴색이 유쾌하다 할 때도 이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환하고 유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유야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느긋하시며 요요여야 활발 유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뒤에 여야는 그런 모양,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신한 모양, 요요한 모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연거의 연자는 안자, 편안한 안자입니다. 편안할 안자와 서로 통합니다. 문학적으로는 평범하게 거하는 거겠죠. 특별한 일 없이 보통 때라는 뜻입니다. 평거라고도 하는데 곧 집에서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공자가 평소에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느긋했습니다. 신신여야했습니다. 곧 종일 눈썹을 찌푸린 채 근심 속에서 지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자의 수양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는 활발 유쾌하였습니다. 요요여야했습니다. 공자는 비록 늘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했지만 언제나 활달한 마음과 활발한 기분을 잃지 않고 새 속에서 우뚝 설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가 즐기는 것은 인생의 평담과 만족을 알고 근심이 없는 것이었으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천하 창생을 위해서 늘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근심합니다. 자오할 심의 오쇠야 구이 오불부 몽견주공. 자오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심의 오쇠야 심하구나 나의 노쇠하며 구이 오불부 몽견주공 오래되었구나 내가 꿈의 주공을 다시 보지 못한 지가.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역사에서 공자 이전의 고대 문화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주공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젊었을 때는 주공의 도를 따르기를 자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왕조가 건국된 이후의 인문 문화는
주공의 손에서 정리되어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전통 문화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공명을 언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여기서 공자가 한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늙었다. 꿈속에서 공자를 본 지 오래되었구나. 공자의 탄식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만일 이것을 공자가 저녁에 잠을 편히 못 자고 항상 꿈을 꾸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공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느긋하시며 활발하셨다. 신신여야, 요요여야가 아니라 괴롭고 괴로운 모양이 되어버리겠죠. 정신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면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공자는 몸과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시대를 탄식하는 말로서 그 뜻은 이러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이 모양으로 어지럽게 되었으니 정말 이 짐을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끝까지 그 짐을 지고 나갔습니다. 꿈의 주공을 보지 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끝까지 깨어 있으면서 중국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의 사상 속에 어떤 정신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정신은 제4편 2인에 이미 언급되었고 여기서는 더욱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